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아니고 오늘 이제 이상혁 대표님이 연휴 끝자락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이상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회사의 모든 역사를 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시작되는 분이고 역사를 마무리까지 하실 분이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만 들으신다면 아마 이 안에서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시간 외에도 저녁 9시에도 또 이 자리에서 이상혁 대표님이 한 번 더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밤이라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녁 때 한번 모시고 와서 요 강의에 한번 참석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상혁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잠시 꺼내서 다 무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무음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지금 줌을 여러분이 틀면 소리가 울려요. 하우링이 생기니까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줌을 다 꺼놓으셔야 돼. 꺼놓고 강의를 경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저는 오늘 강의를 하시는 이상혁 대표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올라온 호스트 전병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업을 만난 지가 벌써 1년 4개월 된 것 같아요. 작년 6월 달에 이상혁 대표님은 처음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었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정말 이러한 세상이 온다면 내 인생에 뭔가 멋진 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쭉 가졌어요. 다른 과정에서 회사는 이제 계속 준비를 해왔었고 모든 준비를 마쳤었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지연된 건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회사가 가는 목적지나 회사가 가는 방향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대신 약간의 시간적인 텀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뜻과 회사의 뜻이 하나가 되면 그 시간적인 텀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회사와 함께 매진하는 분들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시간에 탈락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왔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고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가일층 좀 심기일전하셔가지고 회사가 추진하는 방향, 또 우리 긱마스터 그룹이 추진하는 방향, 또 이상혁 대표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함과 방향성과 그리고 마음을 맞춰서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모든 일은 잘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진행하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힘을 실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상혁 대표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잘 들어보시면 이 안에서 우리 대표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 또 우리 긱마스터 그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상혁 대표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큰 우레와 같은 박수 보내주시면 아마 대표님이 더 멋진 열정적인 강의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소개할 때 우레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상혁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대폰 다 진동을 하셨어요? 네.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제 휴대폰이 울리면 멈춰져요. 그러면 귀한 시간 내셔서 오셨을 텐데 또 집중이 산만해지면 그분들 시간을 뺏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휴대폰을, 지금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을 조금 진동 또는 무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의할 시간은 대략 1시간, 길게는 1시간 1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쩌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말을 하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각자 다른 언어와 다른 생각으로 듣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고 또 그 무엇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를, 또 내가 작용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처음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꽤 많으시네요. 제 소개도 좀 드리고,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어요? 네. 원래 이 시간이 식사하면 좀 졸릴 시간인데, 졸리면 제가 졸리지 않도록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연휴잖아요, 지금. 그죠? 연휴가 오늘까지 대체 휴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전국에 또 중코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약 40-50명 정도 되시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대신해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혁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태어난 곳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본 적은 이제 강릉이죠. 그래서 강릉에서도 잠깐 있었고 또 태백에서도 학교를 잠깐 어릴 때 잠깐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도 다 서울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이제 청량리로 이끌고 지하철을 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타려면 어떻게 해요? 지하도로 내려가죠. 걸어서 내려가죠. 일단 땅 밑으로 내려간다는 자체가 탄광 말고는 제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탄광. 예전에 아버님 탄광회사도 계셨는데 탄광 구경시켜준다고 카트 있죠. 쇠 카트로 된 거 그거 타고 내려가는 기억이 어려서 아마 있어요. 그거 말고는 땅속에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청량리에 갔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동굴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거기에 보니까 쇠로 된 기차가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세상에 와 있구나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81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서울은 참 이상한 나라다, 나라다 이렇게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건물도 높은 걸 보고 또 사람들 옷 입은 것도 다르고 또 언어도 조금 다르고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놀림을 좀 많이 받았어요. 강원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놀림을 받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7명한테 막 몰매 맞는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가 억양이 좀 세잖아요. 이렇게 약간 북한 언어처럼. 그러니까 이제 약 올린다 생각을 했는지 또 선생님이 저를 이제 좀 잘 챙겨주려고 이렇게 감싸주고 했던 게 이제 시기를 하는 친구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행패도 부리고 했던 기억이 어렸을 때 많이 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약했었는데 운동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태권도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군대 있을 때까지 군대 제대하고서도 그 일을 해왔는데 체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늘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걸 지은 사람을 또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어떤 문화 혜택을 누릴 때 이 문화 혜택을 누리게끔 만든 사람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궁금증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나오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학교 졸업을 하면. 이렇게 해서 25세, 26세가 될 때 저는 이동통신 회사를 다녔는데 그게 91년도 얘기예요. 제가 91년도에 제대해서 제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그러면 그죠? 네, 그래서 92년도에 회사를 설립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뭐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텐데 한국이동통신에 입사를 했었고 다시 이제 서울이동통신으로 옮겨와서 입사를 해서 1년 정도 이렇게 배우면서 오너들을 사귀게 됩니다. 왜? 제 목표가 사업이 목표였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꿈이 정해져 있다라면 그 꿈을 향해서 그런 사람과 자꾸 만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해서 24년 동안 경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많은 결과도 이뤘지만 물론 뭐 더 크게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려받지 않은 돈으로 사업을 여러 개 이루면서 그래도 꽤 큰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동통신 하면서 당시에 제가 20대 후반이 30대가 되기 전에 이미 현금을 14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한다면 약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을 30세가 되기 전에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업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경험이 부족하고 그죠? 또 시행착오도 겪게 되는데 기가 얇아집니다. 돈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벌리는 경우도 있고 운이 닿아서 벌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가 좋더라 하면 이게 투자를 막 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제가 군포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인가 군포 다녀오리사도 갔다 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 참치집을 했던 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철도박물관 근처에 그 참치집을 제가 최초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주 참치를 써가지고 횟집을 했었는데 그걸 제가 뭐 요리를 잘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이제 제안을 해줘가지고 경영을 한 거로. 그래서 경영자를 또 맡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한 1년 되니까 그냥 몇 억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고 요즘에는 워낙 IT가 이제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로 지금 나가 있지만 당시에는 유비쿼터스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정학 쪽을 졸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시로스코프로 이제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그 카메라를 달아서 동물의 어떤 형태, 사람의 형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이런 거를 또 먼저 했는데 대기업 대우에서 또 뛰어드는 바람에 또 폭삭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봤는데 폭삭 망해가지고 서울로 제가 다시 처음 입문했던 곳이 이제 부동산 쪽이에요. 부동산 들어와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4년, 5년이 지나면서 매출액이 300억, 500억, 1000억까지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일들도 했고요. 제가 했던 데는 이제 최종으로 이제 이 기획을 만나면서 제가 부동산도 거의 다 내려놓고 있는데, 양평에 가면 큰 그 마을을 조성해가지고, 뭐 수련원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원주택 단지 이런 것들도 개발도 했고, 여주, 이천,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분당,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평택, 험프리 기지, 미 험프리 기지 아시죠? 네. 거기를 이제 최종 집을 짓기도 하고 분양도 하고 하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3년도에 제가 황우석 박사를 우연찮게 이렇게 알게 됐고, 황 박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배아줄기세포로 큰 이슈가 있었던 의사죠, 그죠? 그래서 많은 그 장애인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난치병에 앓고 있는 많은 분들이 매달리기 시작하죠. 미래 다가올 의학에 좀 기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문제가 좀 대두가 많이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인간을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 3개 국가, 4개 국가 정도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야를 어떻게 틀었냐면 성체줄기세포로 분야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이루고 있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또는 저장해서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에 시달릴 때 이거를 이제 배양을 넓혀서 면역을 이제 높여줘서 원래 어떤 장기나 원래 어떤 기능을 갖게 하는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14, 15년 정도를 일을 해왔고 서울대학병원이랑 저희가 이제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 약 83,000명, 약 8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예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85,000명은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뱅킹을 하고 넘어갔으면 아마 지금은 한 30만 명, 50만 명 이상이 갔을 텐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게 보관하는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래서 약 85,000명에 3만 명 정도가 잠재적 암 환자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되는 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학 쪽에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IT 분야에서 또 전문가들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유익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 많은 것을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저도 이제 어려움을 겪어오고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돈이 없으면 삶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안 그렇던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찾아 나서죠. 자영업도 해보고 뭐 통닭집도 해보고 뭐 카센터도 해보고 여러 다방면의 어떤 일들을 본인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또는 누군가가 전달해 준 걸 가지고 사업을 하죠. 많은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근데 이게 성공하면 좋은데 잘 안 됩니다. 또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저보다 연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리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 예, 많은 경험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인생의 선배이실 텐데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게 만족스럽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후회 없이 내 삶 자체가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대부분은 없으시죠, 그죠? 제가 오늘 이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완전히 바뀌거나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기회로 다가올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족을 형성한 가족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 이 부분의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었던 또 제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는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왔습니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건너왔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왔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사회는 초연결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연결사회. 이건 뭐냐면 고립된 사람들도 있고 연결된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립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는 자영업을 한다고 해서 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고립되어 있는 것도 고립된 거고 환경이 고립되어 있는 것도 고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누군가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T라든가 AI,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뭐 기타 등등 첨단을 걷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얼마큼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도 바꿀 것이고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기기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돈을 갖고서도 돈을 잃게 되고 또 돈이 없어도 돈을 벌고자 함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기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껏 40년, 50년 경제활동을 하셨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실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이 기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이 먼저 진행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왜 우리가 관심이 없었냐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적인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긱 자체는 공연이란 뜻입니다. 공연. 사전적 용어가 공연이란 뜻이에요. 1920년대 재즈 연주자들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연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서 연주를 즐기고 돌아가면 그게 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청중들이 있으면 돈을 주고 그분들이 일정 소득을 가져가고 이제 흩어지고 하는데 이걸 주도하는 분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저 같은 사람이 일단 자 우리 긱 합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이 이렇게 2시에 다 모인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모이신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긱은 긱 이코노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긱 이코노미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해서 자유로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해서 자유로운 수익을 여러분들이 결정해낸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이나 또 해오셨던 일들을 돌아보시면 보통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규제 안에 들어와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장소도 제공을 받아야 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지. 근데 역설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내가 집에 앉아서도 또 화장실에 앉아서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중간에도 또 여행을 하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이 휴대폰만 있다라면 이 긱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게도 전 세계 최초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러분 살펴보세요.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일이 과연 몇 가지나 있었을까요? 살아오시면서 50년, 60년, 7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 세계 최초로 나한테 부를 가져다 주고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온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네. 근데 있어도 아마 어쩌면 흘러가면서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어도 왜 못 잡았냐면 엄청난 자본을 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여기 앉아 듣고 있는 또는 이렇게 설명하는 나도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한테 먼저 들어올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요,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가 전달이 돼요. 제가 경영활동을 24년 하면서 회사를 많이 세워봤습니다. 또 많이 무너지는 것도 봐왔고 했는데, 이 회사를 세울 때 같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임원들이라든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때 자본이 좀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주로 들어옵니다. 자, 자본은 없지만 이 사람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영입을 해서 연봉을 제시를 해서 회사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자, 그건 뭐냐? 그 사람의 가치를 저희가 인정을 한 거죠. 돈으로 지불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킥은 너무 재미나게도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대단한 정보인가? 정말 이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40년, 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을 좀 클리어하게 열어놓고 들어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할 수가 있는데, 블루 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20%와 80%의 부를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오는 그림이죠. 사회주의 국가는 이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단지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뭐 1980년대 초중반에 사회주의는 아니었지만 못 사는 때였잖아요, 그죠? 그 개발도상국이었고 굉장히 못 사는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게 중산층이 좀 많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먹고 살 만큼 살기 때문에 또 그 GDP도 많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본이 있는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20%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돌아보면 20%가 아니고 나는 항상 요 밑에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블루기기라 그래요.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블루기그로 유입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책도 보신 분도 계시고 킹 레볼루션 보신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지금 이 기계 관련된 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 말고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긱기드라는 책이 있어요. 긱기드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냐면 2030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8, 9년 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직장의 약 47% 개수로는 약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냐? 아니 내 자식은 어떡하지? 내 자식은 준비를 하고 있나? 예전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아이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게 뒷바라지를 해주면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대부분의 직장이 사라질 거고 대체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칼 프레드 옥스퍼드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예요. 그분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국 인구와 미국 인구와 일본 인구, 그 다음에 한국 인구, 뭐 각 나라 인구들이 이제 분포되는 거를 유입되는 것을 예측해 놓은 건데 미국 인구의 약 1억 6천만 명이 이 블루기구로 종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미국은 이미 1,000만 명 이상이 이 블루기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현재도. 그 다음에 중국 인구의 중국은 2036년도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약 4억 명 정도가 이 블루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뭐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라도 일본은 뭐 7천만 명,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관심이 좀 있죠. 약 1,500만 명 정도가 이 블루기구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자, 1,500만 명 하니까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노인분들, 노인분들, 일을 할 수 없는 노인분들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유아소년들 빼고 1,500만 명이라 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약 35% 이상이 이 블루기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쪼개진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조각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에 나와서 일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로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일을 쪼개가지고 일을 합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막 일을 하는 분도 계신데 여기 책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30년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직장이 약 8개 이상으로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8개 일을 하려면 엄청난 노동을 대신해야 됩니다. 이 블루기그는 노동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대리운전이라든가 가사도우미라든가 뭐 배달하는 사람이 배민라이더라든가 쿠팡이츠 블랙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블루기계에 속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많이 보시게 되는데, 건널목에 건너다 보면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그 카트, 그죠? 박스 카트를 하면서 다니는 분들 혹시 많이 보시죠? 불과 4년 5년 전에는 그 그림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택배 기사도 많이 보시게 되고, 그죠? 그게 이제 블루기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화이트기계 같은 경우는 노동도 들어가고 지식도 들어가죠. 조금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노동도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요. 이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 번역을 이제 해서 번역 자료를 옮겨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화이트기계를 이제 수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 건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들어갈 것 같다. 들어가고 싶은 것과 들어가 있는 곳은 다릅니다. 맞죠? 이보영 박사님? 들어가고 싶은 것과 들어가 있는 곳은 달라요. 자, 이거는 그렇던데 골드기그는 뭘까요? 골드기그는 여러분들의 노동을 대신하지도 않고 지식만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작가 같은 분들은 글을 써가지고 연일 베스트셀러로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저 해외에서 돈이 인컴이 될 겁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작가들에 해당이 됩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음원 수익을 벌어들여요. 요즘 BTS 보셨나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그죠? 방시혁 프로듀서가 이끌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약 4조 원에 육박합니다. 3조 4천억 정도가 지키고 있던데,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요?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도 지지난달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40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400억을 벌었던 사람도 운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누군가가 이끌어줬겠지만, 그죠? 운도 있었을 거고, 본인은 그런 공연이라든가 가수 쪽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브 일을 해줬던 거죠. 근데 운이 타고난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나는 화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나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나는 통닭장사 최고 오너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다라면 그 목표에 관련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원하고만 있을 뿐이죠. 안 그런가요? 저는 돈을 10억, 20억 현금으로 갖고 싶은데, 또는 50억, 100억 현금으로 갖고 싶은데 원하는 것만 있지 행위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거와 같냐면 로또, 우리가 많이 사죠.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에 당첨되는 걸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확률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에 따라서 확률은 50%를 가지고 갑니다. 수백만 분의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행위를 하고 움직이면 50%는 진행이 됐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줌콜에 들어와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게 잡혀 있다라면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해왔던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과 똑같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 가면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골드기그는 이렇게 이제 음원 수익이라든가 인세 수입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부분을 골드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자, 근데 코기를 제가 써놨네요. 자본의 80%를 20%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식인들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늘 이걸 위해서 꿈꿔왔고 이걸 위해서 달려왔죠. 내 삶을 좀 더 멋있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 코기글, 이 기글 통해서 여러분들이 20%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요, 우버도 있고 에어비앤비도 있고 틱톡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기존에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편리함과 유용함을 제공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획은 여러분들이 자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연결만 돼 있다라면, 연결을 하고 습관을 바꿔놓는다라면 엄청난 부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시다라면 아마 경쟁은 치열할 겁니다. 그럼 좀 더 어렵겠죠. 근데 전 세계 최초라는 거는 이만큼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긱은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이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기회를 주냐? 특별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리더이거나 여러분들이 팔로우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서 수백만 명을 가지고 있는 유저이거나 이런 경우에 혜택이 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특정 다수인들만 소득을 계속 올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뉴스에 계속 뭐 연일 화천대유 대장동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면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어떤 사람은 50억을 퇴직금을 받아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상식에 반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473억을 또 가져간 사람,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0억을 망연자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들어보면 너무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그죠? 그런데 그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늘 있던 일이에요. 이게 부정적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이슈가 돼 있는 것이지. 잘 돌아봐 보세요. 그들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최고 결채권자,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와 연결을 하셔야 돼요. 이 기획을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면 연결해서 저랑 연결되어 있으면 좀 더 빠르고 크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저 말고도 앤드류 스토버나 나아가서는 이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여러분들이 연결된다라면 얼마나 빠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버도 기술을 가지고 있죠. 온디맨드 앱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택시 회사인데 택시가 없어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호텔 숙박업입니다. 근데 어디에 가도 없어요.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앱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앱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편리함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공을 하니까 사용하고 수수료를 올려주고 하는 건데 이 호텔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에어비앤비는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힐튼 호텔을 단 4년 만에 네임밸류를 갈아치웁니다. 43조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50년 이상의 역사를 끌고 왔는데 한 번도 네임밸류를 내어주지 않았던 삼성, LG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 많은 기업들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뭐에서? IT, IoT,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I, 뭐예요? 뭐가 있어요? 쿠팡. 아마존은 뭐 원래 있었지만 11번가, 아마존과 손잡은 11번가, 여기요, 야놀자,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그 다음에 NC소프트, 토즈, 이 기업들이 다 유니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단 10년, 13년 이내에 만들어져서 5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을 전부 다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연결이 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건 누가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연결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연결되는 거를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많은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자본을 투입하고 기업을 키워나갔는데 뭐 아마존도 그래요. 여러분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데 지난달까지는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제프 베조스 아마존에서 나왔어요. 근데 지난주 또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를 이끄는 회장이 있습니다. 젊은 71년생인 분인데 그분이 전 세계 최고로 등극을 하더라고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해요. 자, 그들은 유용함과 편리함을 제공해서 임원과 주주와 자본을 투입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걸 이끄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는데 이 기획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을 가져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참 놀랍게 생각을 해요. 가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체넨파이라는 분이 계셔요. 싱가포르 분이에요. 1944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약 78세 정도가 되셨고요. 45년 동안 기업을 이끌으셨는데 저는 24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업 연역도 짧지만 가치를 만들고 이룬 거는 저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그냥 눈곱 맞고도 안 되는 경영을 해온 거예요. 나름으로는 제가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했다, 좀 더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왔는데 제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되면서 제가 줄기세포를 올 3월에 정리를 했어요. 예, 저는 그 회사를 통해서 매달 생기는 돈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돈들이 계속 만들어졌는데 좀 더 큰 꿈을 가지니까 뭔가 하나를 내려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내려놓고 할까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내려놓고 할까요? 마음가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회사를 내려놔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열정과 시간, 여지까지는 내가 자본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알고 정확하게 누군가한테 임팩트 있게 열정적으로 전달하려면 내가 모르고선 전달이 안 됩니다. 또 내가 전달이 잘 안 되면 이 자리에 연결시키고 우리가 매일매일 줌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초대하시면 돼요. 모르면 또 연결한 사람한테 연결하고 저한테 또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가게끔 하면 돼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열정은 제가 회사를 바꾼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회사를 다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45년 동안 기업을, 크고 작은 기업을 35개가 아니라 수십 개,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기업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35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35개 기업 중에서도 유니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기업이 꽤 많아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45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기업들을 홀딩스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쉽게 접근이 되고 쉽게 사용하게 하려면 회사가 홀딩스사가 하나 만들어져서 쉽게 심플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복잡하면 안 돼요. 처음에 알아갈 때는 모르는 거니까 어렵지만 아주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뒷단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WH라고 하는 홀딩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35개 기업은 대부분 다 여기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가동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되게 졸리신가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기업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칠까요? 네. 재미있으신가요? 네. 제가 물을 좀 마시려고. 이 물통 너무 귀엽죠? 네. 저희가 이제 이 기간에서도 기능성 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경우로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HWH는 뭐냐? 이분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놓은 회사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기 뒤에 보면 H코라고 써 있는데 해피코라고 불립니다. 해피코 너무 이뻐요. 그죠? 자, 그래서 H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이 이름은 이제 나중에 뭐 약간 또 바뀌어서 또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회사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HWH는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해질 이유와 자격이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최 회장님. 맞죠? 우린 자격이 있죠? 그죠? 지구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이 인생을 너무 값어치 없게 쓰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계셔요. 네,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아예 감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농담 삼아 어허딸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요. 어허딸랑 하려고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여러분들에 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근데 내가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은 조연이죠. 여러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저는 조연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가져가느냐 긍정적으로 가져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거의 대부분 이룬다고 합니다. 네, 저는 그걸 가르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헬스, 웰스, 해피니스를 철학적으로 담아놓은 회사를 홀딩사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빅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개 기업은 대부분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큰 회사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 미국에 있는 은행인데 미국에는 약 11,000개 가까운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 중에 13위 또는 어떤 때는 21위, 그러니까 13위에서 20위권 안에서 늘 있던 은행입니다. 대출 리스크가 제로이고, 이 은행은 좀 특이한 게 은행을 인수합병하고 사들일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이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은 향후에 이 긱 플랫폼에 저희가 마켓플레이스가 연결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행 플랫폼이 연결이 되는데, 혹시 여기 그냥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층에 보면 카페가 아마 얼핏 보였을 거예요. 해피카페, 그죠? 아직 오픈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해피카페는 전국에 20개 정도 지경으로 여기 HWH 해피코에서 개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가 됐던 부산이 됐던 각 도시로 해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20개 정도가 늘어날 텐데, 자, 이걸 보니까 커피가 좀 특이해요. 도지 커피라는 커피인데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4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이렇게 웃는 거 보면 나도 막 즐거워요. 옆에 친구가 나를 웃게 하면 너무너무 즐겁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럴 때가 있는데 이 커피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커피라고 합니다. 쾌락의 물질, 도파민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 행복의 물질, 세로토닌, 사랑의 물질, 그 다음에 엔돌핀, 기쁨의 물질이 4가지가 들어있는데 그걸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커피가 마시고 싶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20군데 지경을 열어놓고, 이게 만약에 괜찮다라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줌콜에 들어와 계신 분이 나도 커피숍을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물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하고 싶어. 그럴 때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 그룹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지원하지는 않겠죠. 약 70% 정도를 지원하게 되고, 프랜차이즈 비용은 받지 않아요. 저희가 강의할 때 보면 뭐 이자를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자는 초저금리로 하되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해서 프랜차이즈로 연결을 하면 나중에 프랜차이즈 비용을 온전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받지 않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은 이렇게 웰스, 우리의 부를 지원하게 되는 역할, 그 다음에 플랫폼이라든가 여행 플랫폼, 그 다음에 또 많이 있죠. 저희가 줌콜을 이용하는 어떤 내용들, 줌콜 지금 이용해서 전국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줌콜을 만드신 분도 여기 들어와 계시다고 해요. 예. 그러면 좀 줌콜이 좀 더 멋지게 구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 사용할 때 비용을 은행에서 연결을 해서 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작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도 메디컬 리치라고 해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메디컬 리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미국에 다수의 은행을 가지고 있는데 45년 동안 이분은 엄청나게 봉사정신을 가지고 활동을 해오셨어. 뭘 가지고 했냐면 자본을 이용해서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부분에 도움을 좀 줬겠다 해서 45년 동안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45년 동안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의료복지를 해오셨대요. 근데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고, 싱가포르의 현직 대통령인 할리마 야쿠비라고 하는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그분과 전 재무장관, 그 다음에 최랭파이 큰 아들, 이렇게 4분이 해피니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기부 활동도 함께 지금까지도 펼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은행은요, 다수의 은행을 인수한다니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를 많이 했겠죠. BMI 은행이 하나 있어요. 은행 평가를 하고 자본 평가를 하고 은행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은행인데, 이게 이제 우리 부산에 작년 12월 9일 날 아마 방송 KBS, MBC, SBS 다 방송이 됐어요. 요 BMI 은행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전 세계 그 탑 은행 중에 6개 은행이 부산 국제금융센터 63층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미 시티은행하고 몇 개 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BMI는 아직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자료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병원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인발부가 되면 내가 좀 더 연약해지고 아프고 힘들어질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면 여기는 첨단 바이오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나가스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국의 60% 이상의 국토를 관장하는 거대 기업이라고 해요. 원래 일본 패션 뷰티 유통그룹이었는데 이분이 일본에 계실 때 파산 직전에 있는 회사를 구조조정해서 홍콩 거래소에다 상장을 시켜놨어요. 기업 가치가 56조 원이고 시가총액 18조 원인 아시아 6대 그룹에 속해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자, 이 차이나가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중국 일대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또는 우리 송도나 어느 쪽에 뭔가가 지어질 때 아마 유용하게 또 움직여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부동산과도 연결이 돼요. 이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대에 이미 몇만 평에서 70만 평.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몇만 평, 몇십만 평. 그 다음에 텍사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약 50에서 70만 평 부지에 최첨단 빌리지가 스마트 빌리지가 지어주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물류센터, 위락시설, 스포츠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첨단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이게 들어온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위치를 봐주고 있고 어느 정도 아마 나온 거는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될 때는 얼셋 이홈이라고 있어요. 얼셋 이홈. 디지벌이 보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얼셋 이홈. 테슬라가 함께 연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테슬라가 뭐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최 회장님 만든 별도의 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제 스마트 빌리지가 지어진다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 줌코를 듣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탁월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고 일정 부분이 쌓이면 나는 좀 더 편리한 주택으로 이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어진 곳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렌탈을 해도 되고 또는 뭐 부동산을 소개를 해도 되고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연계한 부동산. 그 다음에 유통이 있죠. 이 유통은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움직여지면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대부분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유저가 몇백만 명 쌓이게 되면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계속 런칭을 하게 돼요. 그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거랑 계속 맞물려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라는 게 뭐예요? 은행, 병원, 차이나, 부동산, 유통, 그 다음에 BSS, 그 다음에 HIPH, 그 다음에 SED 뭐 많죠. 이거 말고도 다 상장돼 있어요. 각 나라에. 자, 이 DSS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 지금은 이제 그 블록체인 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기획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때가 생길 때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럴 때 화폐가 다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돈을 여러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코인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STO, 스티블 코인을 통해서 1대1, 달러와 1대1로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거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익은 내가 당장 일해서 당장 수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리운전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돈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배달하고 나서 돈 받는 거 다음 달에 받을 게 이게 안 됩니다. 그 즉시 받는 걸 우리는 기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돼 있으니까 현존에 유통하는 거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화장품을 연결하거나 방문 판매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강력한 임팩트 있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벌어들일 때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2주 후에 전산 시스템에서 2주 후에 돈이 들어가게 되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이게 전체 화폐가 이어지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주무시고 계시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대한민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올 때 한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 브루나이, 그 다음에 이제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 일본, 홍콩이죠. 중국은 대만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중에는 지금이 우리가 오후 3시 한 10분 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새벽 한 12시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밤 12시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타임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통로를, 기획을 통해서 통로를 만들자는 거예요. 네. 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면 나중에 국제 글로벌 런칭이 다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재미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도 그때 되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 요통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이 블록체인을 DSS가 해킹이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HIPH는 그 기능성 물입니다. 요 중에는 이제 먼저 이제 그 시판이 될 거는 기능성 물, 발암 물질을 좀 제거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그 물, 이 물을 마심으로 해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그 수개월 안에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올 게 자외선으로부터 햇빛을 차단시키는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기능성 물이 또 출시가 돼요. 그게 HIPH입니다. 자,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나스닥에 이미 상장이 돼 있습니다. HIPH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된 사회로 간다 그랬죠.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대면하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도 연결이 돼 있다라면, 저는 뭐 골프를 좀 좋아하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URL을 걸어서 보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와닿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운동을 하러 나가면,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골프하는 사람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올 때 선블록을 많이 발라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좀 덜 해도 된다는 거죠. 관심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먼저 열어본다라면, 다단계 네트워크 같으면, 저는 이거 뭐 처음에 들을 때도 다단계 네트워크는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단계 네트워크 같았다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을 보내주고 써봤냐 확인을 하고 전달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강의를 계속 듣게 해야 되고, 복잡한 시스템을 거칩니다. 이거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기획을 주도하는 부분에 이 최능파이 회장님 말고도 빈센트 럼이라는 분이, 빈센트 럼 팀이 있어요. 팀. 빈센트 럼은 애플의 IT를 주도했던 분이에요. 3년 동안, 3년 반 정도 애플 IT를 주도했던 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 후에 쭉 계속 IT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주도하는 분이에요. 애플은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끌었던 지상 최대 탑 1 회사가 애플이에요. 매출액은 크지 않습니다. 아마존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아마존은 320조의 매출을 2019년도 했지만 작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1000조가 넘는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통으로. 자, 지금 오늘날 11권가 자리 잡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자, 빈센트 럼은 애플을 이끌었던 회사죠. 애플의 274조 원의 매출밖에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550조에 달하는 거대 공룡기업입니다. 자, 이게 왜 가능했냐면 휴대폰 안에 마이크로칩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컴퓨터를 휴대폰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컴퓨터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폰 안에서 모든 게 구현이 되도록 만들어놓은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요. 아마존이 1440조 정도 시가총액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 에어비앤비, 틱톡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능들을 활용했겠죠. 대한민국 서울도 스마트 국가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술이 점점 늘어나죠. 좋아지죠.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면서 AI가 가동이 되고 IoT도 움직여지고, AI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IT 기술의 접목에서 AI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지 않아도 기계가, 로봇이 여러분들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대신 일을 하기도 하고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물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네트워크 같으면 제가 이제 직접 전달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최초의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쫙 뿌렸더니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홍콩도, 대만도, 싱가포르도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어느 나라는 한 달 후에 열어보기도 하고
가까운 한국 같은 경우 오늘 볼 수도 있고 내일 볼 수도 있는데 언제 열어봤는지 언제 써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거를 빈센트럼이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최첨단 보상 추적 시스템을 이 기계안에다가 탑재를 시켜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상 예전에 뭐 A회사라고 있죠.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이슈가 일어났었는데 여기에 뭐 치약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부산을 달리고 대구를 달리고 광주를 달리고 치약 하나 전달하면서 쓴 돈은 5만 원, 10만 원인데 치약 하나 전달했더니 5천 원, 6천 원밖에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차비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결된 거 URL로 보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URL이 뭔지도 잘 모르실 텐데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회원가입 아직 안 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신 분, 해피코에 회원가입 안 하신 분, 안 하셨죠? 자, 그러면 안내하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결하신 분이. 그분이 해피코의 그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URL로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보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하면 좀 복잡한데 그 입력하는 난에 계좌 인증을 하게 되면 아주 쉽게 가입이 될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하면 인증을 밟아야 되고 뭐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복잡한데 계좌 인증을 하시면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좌 인증을 해서 가입이 되면 여러분들 국제번호 82번이 국제 한국 번호입니다. 82로 시작하는 번호가 약 8가지인가? 9가지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그럼 그게 내 고유의 회원 번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무료 가입이 된 거죠. 돈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좌측 상단에 삼선 바가 있는데 그걸 누르면 가입 링크가 나와요. 제일 하단에. 삼선 누르고 제일 하단에 보면 추천 가입 링크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아는 지인분들이나 누군가에게 보내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코치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멤버 가입하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이 물이 너무 좋아서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또는 화장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커피, 그 다음에 RBC 라이프라고 하는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35개 회사 중에 여러분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거가 여러분들 다 맞으면 좋겠지만 다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맞는 거를 여러분들 보내게 되면 누군가는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전달이 되면 이 물에는 여러분들의 고유의 회원번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결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홍콩으로, 대만으로 연결이 되면 그 사람이 열어보는 순간 그때는 여러분들이 원래 전화도 하고 안내를 하고 해야 되는데 AI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노크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들으면 막 가슴 뛰지 않아요? 네, 내가 하는 거를 최초에는 내가 하죠. 최초에는 URL을 URL을 좀 이해를 시킨 거예요. 보내놓으면 얼마큼 많이, 얼마큼 정확하게 보내놓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렇게 보내놓으면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대면에서 이렇게 저와 이게 연결이 되고 얼굴을 보고 이런 게 앞으로 더 많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나 혼자 URL 보내는 거하고 함께 보내는 사람도 있다라면 엄청난 속도로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앱 오픈되면 할게.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하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들 뭐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안내하고 정확하게 알려줘서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뭐 에세이들은 부동산 회사인데 뭐 이거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 카테고리를 그냥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금 쿠팡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이용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위챗 쓰는 분도 있고 라인 쓰는 분도 있고 또 카카오톡을 쓰는 분도 계시고 각자 편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통해서 아마 연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연결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99.9%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아니죠. 돈을 쓰는 일이에요. 그죠? 자, 카카오도 2010년 3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에 들어오다 보니까 김범수 회장이 스타트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먼저 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젊은 사람들한테 대단한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젊은 친구들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관점을 바꿔놨어요.
원래 우리가 싸이월드라든가 도토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소통을 할 수 있는 뭐 메신저가 몇 개가 있었는데 메신저로 그 무료 채팅 앱을 내놓은 거죠. 사실 다른 데도 다 있었는데 관점을 바꿔놓은 겁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네들이 문자 요금 쓰는데 20원을 쓰는 거를 우리 카카오를 이용하게 되면 무료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해보는 거죠. 자기 친구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진짜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먼저 알려주기 시작해요. 왜? 소통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5단계 10단계 넘어가면 다 친척이야. 다 연결돼. 그잖아요. 다 한 달이 걸리면 다 아는 사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이 되기 전에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가입되는 사람 무료예요. 그 다음에 아빠도 해외 출장 갈 때 국제전화 001을 썼는데 카카오톡을 쓰면서 무료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카카오 잘 돼요. 잘 들리더라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화하면 아 하면 벌써 아가 저기 한 3초 정도 걸려요. 그럼 내가 말하고 있으면 저기서 다른 말을 또 해. 그죠? 이게 안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저를 모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맡긴 거예요. 왜? 유용하고 편리하니까. 근데 돈을 지불 안 해줬어. 여러분한테. 홍보해주고 다 했는데 커피 한 잔 선물해 준 것도 없고 돈을 지불 안 해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불만이 없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용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확산시키면서 큰 그림을 가져갔던 투자자들이라든가 주주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1000명 정도도 제가 그때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카카오 뱅크 설립하면서 약 1000여 명 정도를 모으면서 혜택을 줬어요.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오너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그들이 펼쳐진 거에 카드를 사용하는 거에 0.2% 정도를 계속 올려받는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쓰고 계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도 이용하고 계시죠. 카카오 자전거, 젊은 친구들 자전거도 이용하고 있어요. 뭐 비행기부터 해가지고 앱 엄청난 것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모티콘 다 쓰고 있죠. 기프트뱅크 쓰고 있죠. 나는 카카오로부터 10원도 지불 안 한다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택시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택시를 탄대요. 어디 거? 카카오 택시. 카카오로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월 7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카카오로 결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혜택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가 카카오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는 계속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골목 상권까지 침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게 더더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카카오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앞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뭐 대리운전을 하거나 뭐 결제 시스템을 우리가 그 은행으로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자, 통화가 된다는 편리하겠는데 통화가 됩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통화, 그룹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룹통화는 현재 카카오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라고 우리가 연결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가올 미래, 지금 맞이하고 있는 미래는 연결 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셜 미디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위챗이나 트윗이나 각각의 SNS를 다 하고 있는데 그 SNS를 그냥 기록으로 남기지 말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홍보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면 여러분들 작게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소셜미디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백엔드라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이 기능을 AI 보상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각각의 기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안 보여드린 티저 영상이라고 있어요. 티저 영상 짧은 그 영상인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좋습니다. 안내하신 분한테 티저 영상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기능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 자, 아마존은 최초에 책으로 시작을 했지만 누가 책 회사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유통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책 회사였습니다. 94년도에 설립해서 97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저가 너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유식업들이 노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것도 담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천만 가지의 제품이 여기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 채널입니다. 자, 여기도 처음에는 35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임팩트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제품들에 여러분들이 또 홍보를 해서 유저를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처럼 책으로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유저가 확보되면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피카페도 되고 그 다음에 HIPH 물도 되고 그 다음에 WW 의상, 의류도 된다는 거죠. 패션, 뷰티 그런 부분들이 다 총망라하는 거죠. 그런 거가 브랜드 채널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개인 개발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켓, 우버, 에어비앤비, 틱톡, 아마존, 쿠팡 모든 게 다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로 되어 있는데 객경제도 마켓플레이스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나중에 하나하나 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 여행 플랫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여러분들 2년 동안 해외를 아마 많이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자, 이 VR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미리 즐길 수 있거나 또는 여행이 해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도 갈 때 자본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VR을 통해서 미리 사전 경험을 한, 사전 답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지 않고 VR을 통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시기도 그렇게 먼 시기가 아니다. 요게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창출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부창출 프로그램. 좀 특이하죠? 부창출 프로그램.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킥은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뭐 애플 등등등 IT를 기반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이 수없이 많이 탄생이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창출 프로그램은 최 회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낚싯대를 던져주고 떠나겠다라는 게 이 킥을 주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수익의 전부에 대해서 설계를 한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낚싯대를 주겠다. 내가 낚시 목이 좋은 데 가서 낚시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정보를 듣고서 산에 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빠를까요? 물에 가서 낚시해야지 산에 가서 낚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낚싯대는 동일하게 다 던져주지만 어떤 분들은 목 좋은 곳에서 낚시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 좋은 곳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곳이 목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상 하던 일을 하면서 변화구를 싶은데 일상일을 하면서 낚싯대를 산에다 갖다 들여놓고 있어요. 그분들은 정보를 똑같이 들어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기기 오픈한다고 해서 갑자기 큰 부자들이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그래서 지금 뭔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 요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9가지 카테고리 안에는 30몇 가지의 기술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걸 다 사용하면 너무너무 유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걸 다 알아가고 사용할 때쯤 되면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억만장자가 되어 있을 거로 예측해 봅니다. 자, 이 기익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그 궁극의 기익이라고 해서 221페이지에 이렇게 똑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카테고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9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익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HWH 코어 기익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리액션을 비즈니스로 만든 전 세계 최초의 더 얼티메이트 기익 플랫폼으로 뉴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최초의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만 여지까지 부자가 되어왔고 특별한 사람만 영위를 해왔다라면 이 기익은 특별하지 않은 여러분들과 저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언제까지나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내 편리함을 위해서 승자독식하는 일들을 자꾸 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귀한 시간 내고 오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셨으면 몇 번 더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채널이 지금 많이 열려 있습니다. SNS에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 그 다음에 밴드에 꼭 들어오십시오. 밴드에 들어오시면 지난 제가 4월 5월 달부터 올려놨던 역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밴드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뭐 제가 빠지는 얘기도 많아요. 뭐 설탕 얘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그 밴드에 가면 역사가 다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흐름을 좀 살펴보시려면 전체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는 무음으로 처리를 하셔서 참가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라든가 회사에서 뭘 진행하는 거라든가 우리 긱마스터 그룹이 뭘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긱마스터 그룹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긱마스터 그룹인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그룹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긱마스터 그룹이.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약 70% 이상을 저희 긱마스터 그룹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함해서 유저도 마찬가지.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3만 명 정도가 긱마스터 그룹으로 유입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는 아직 뭐 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스타트하는 걸 저희가 작년 9월달에 바꿔놨어요. 원래는 이 킥이 미국에서 스타트하기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HWH를 시작하면서 제가 열심히 뛰어다녔던 이 결과가 chen 회장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터닝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킥마스터 그룹이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앞으로도 전 세계 80%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행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막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쉽다 보니까 너무너무 쉽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우리 이상혁 대표님의 아주 임팩트 있고 멋진 강의 감사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가 좀 황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매일 저녁 9시에 다양한 분들이 강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만 쭉 한번 다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사업은 커지고 아는 만큼 여러분이 가져갈 몫은 커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의 걱정거리는 한시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곳이 해피코어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9시에는 원래는 이제 줌 강의만 이루어지는데 우리 대표님이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9시에 한 번 더 줌과 동시에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 올 수 있으면 모시고 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건승하길 바라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